자, 이번에는 전기의 발생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찰전기예요. 마찰전기. 자, 마찰전기는 마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지르는 거죠.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게 되는 전기적 성질을 마찰전기라고 하는데요. 얘는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 즉 전류하고는 다르게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전기다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이게 뭐 화학 섬유나 털옷 같은 걸 입었을 때 딱 하고 전기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스파크. 그런 정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마찰 전기가 도대체 이제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일단은 조건이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을 시키면, 그러니까 같은 물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을 시키면은 바로 뭐 때문에?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마찰 전기가 생겨요. 우리 앞에서 이온 할 때도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온이 전하를 띠게 됐던 것처럼 마찰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자 이동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으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물체가 무슨 상태였다? 물체는 중성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서 털가죽이랑 플라스틱 빨대를 서로 마찰시키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빨대나 털가죽이나 마찰 전에 두 물체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즉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찰 전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다가 서로 마찰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자를 얻은 누구는?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린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체마다 전자를 주고받는 성질이 달라요.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잘 주고 또 어떤 물체는 전자를 잘 뺏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리면 결국엔 뭐예요? 플러스 전하를 잘 띄는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걸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해서, 왜 앞쪽에 있을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얻기가 쉬워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기가 더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리하고 명주하고 서로 마찰을 시키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무하고 플라스틱을 서로 마찰을 시키면 나무가 플러스,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리하고 고무를 문지르면은 유리가 플러스, 고무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전열 사이에 거리가 먼 물체끼리 마찰할수록 더 강한 대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거리가 먼 물체끼리 서로 마찰했었을 때 더 마찰 전기가 잘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서로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마찰 전기가 어떻다? 가장 강력하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빗에 달라붙게 된다. 그 다음에 비닐 랩이 그릇에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하는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 것도 서로 화학 섬유끼리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남학생들은 모르죠. 치마가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복 속치마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어가지고 화학 섬유가 특히 정전기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이 치마가 속치마가 특히나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은요, 전기적 성질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힘이에요. 즉, 전기를 띤 물체,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밀어내는 척력,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아마 자기력도 이런 종류의 힘을 갖고 있죠. 자기력도 어떻게 돼요? N극하고 S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N극, S극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반대것끼리는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성질이 두 가지잖아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대전체끼리 마이너스 대전체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어떻게 되고 밀어내고 반대 전하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하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양을 가져요. 양. 전하가 얼마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라고 하는 전하량이라는 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크게 세게 될수록 더 전하량이 큰 거고, 대전이 작게 될수록 더 전하량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속속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답이 OXX예요. OXX. 자, 물체가 2번에서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는 원자 핵은 이동을 안 합니다. 전자만 이동을 해주게 되고요.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는 물체가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할 때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한 모습이요.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자를 잃어버린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보다 많아지고, 따라서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물체를 마찰했을 때 대전되는 순서인 대전열이에요. 고무풍선이랑 털가죽을 마찰을 하면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쪽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로, 고무풍선이랑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플라스틱이 더 마이너스 쪽에 있죠. 그래서 고무풍선은 플러스 전하. 위 물체 중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물체는 마이너스 대전열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플라스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플라스틱 빨대 A하고 B를 각각
털 가죽에 문질렀으면 둘 다 무슨 전화 띄겠어요? 둘 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겠죠. 대전열에 의해서. 자, 플라스틱 막대를 털 가죽에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화로 대전이 돼요. 마찰 전기는 무조건 서로 반대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빨대 A와 B는 서로 여기서는 같은 전화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가까워지면 같은 전화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실에 매달린 두 대전체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겨야죠. 틀렸고 얘가 서로 밀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 봅시다. 아마 마찰전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요 정전기 유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가 없었는데 어떤 다른 물체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유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는, 자,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체여야 합니다. 도체. 금속의 대전체, 이미 전하를 띠게 된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의 끝부분이 원래는 중성 상태였었는데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찰전기랑은 달라요. 왜냐면 마찰전기는 서로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켰잖아요. 접촉시킨 상태에서 서로 문질러서 직접 접촉된 면을 따라서 뭐가 이동한 겁니까? 전자가 이동을 한 건데, 얘는 여기서 보면은 접촉을 한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이 금속 내부에서 있는 전자, 금속 내부에는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에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자유전자로부터 뭘 받아서 전기력, 이 자유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을 해요. 어디 안에서? 금속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따르대로 가버리는 건 아니고요. 빠져나가거나 또는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금속 내부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서로 그러니까 끌려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밀려가거나.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전자가 딸려올 거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요, 대전체하고 무조건 다른 반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고, 대전체하고 먼 쪽은요,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금속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중성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 퍼져 있던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하고 뭐가 작용해서요? 청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요. 어디로 이동을 해서 가버리는 건 아니고 얘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전자가 상대적으로 오른편이 많아져 버립니다. 왼편에 비해서. 전체 개수가 변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먼 쪽이 전자가 많아져서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는 왼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정전기 유도는 반드시 금속과 같은 도체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금속 막대에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막대에 있는 무슨 마이너스 전자가 바로 플러스의 인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끌려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골고루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가 왼쪽으로 끌려와 버렸기 때문에 왼쪽은 전자들이 몰려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상대적으로 전자가 여기서 없어져 버린, 일로 몰려버렸기 때문에 부족한 오른쪽은 플러스로.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 대전체하고의 청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왼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찰 전기에서 정전기 유도에서 가까운 쪽은 정전기 유도에서 대전체하고 반대 전하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은요, 금속에서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무조건 대전체하고 다른, 즉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대전체하고 금속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접촉시키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갖고 가는 거,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장치가 검전기에 해당이 되는데, 정전기 유도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인데, 원리가 바로 정전기 유도의 원리예요. 즉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위에가 금속판, 그 다음에 여기가 금속 막대, 양 끝에 알루미늄 포일 같은 금속 박,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리병 안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보면은 어차피 이 검전기는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을 거예요. 중성 상태였는데,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은 여기 금속판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밀려서 내려와요. 그래서 원래는 오므라져 있던 금속 박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은 가까이 가져간 마이너스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의 플러스 전하로, 먼 쪽은 이 대전체하고 같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 주면은 금속박이 벌어지고,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져가면은 정전기 유도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박이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전의 여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일단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대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대전이 안 되었어야 돼요. 금속판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금속박은 움직이지 않고,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는 유무를 통해서 대전의 유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대전이 많이 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이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여기가 대전이 많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검전기하고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도 커지고 청력도 커질 테니까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전이 더 많이 된 물체, 전하량이 많은 물체일수록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가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대전된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체에 대전된 전하가 어떤 종류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검전기와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 그러니까 검전기를 이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미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대전을 시켜 놓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을 해놓든 마이너스로 대전을 해놓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검전기가 이미 대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 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 하고, 중요한 게 이 둘이, 얘는 플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는 결국에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전자가
플러스 전하량보다 어떻다 더 적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는 전자의 양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하나만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애도 전자가 있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도 플러스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지. 이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온도 양이온이라고 해서 전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음이온이라고 해서 플러스 전하량 원자 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정기와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가면은 요 위에 있던 전자들이 청력 때문에 아래로 밀려서 내려가요.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벌어져 있었는데 이 전자들이 더 아래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이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 플러스 대전체를 만약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요 플러스 대전체하고 인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속박에 있던 전자의 개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금속박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오므라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 보면 금속박이 오므라들 거고, 플러스 대전체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고 가보면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겠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금속박은 오므라들 거고, 거꾸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가면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는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고, 같은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는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정기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전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은, 자, 플러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요.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반대쪽은 정정 유도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접촉을 한 후면, 손가락을 접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같이 되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접지라고 해요. 손가락 같이 이렇게 물체를 대는 거를 접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전자밖에 없어요. 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든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면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고 여기다 손가락을 대버리면은 여기 위에도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전자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손가락을 대버리면 요 마이너스 대전체와 전자의 뭐 때문에? 청력 때문에 이 손가락을 따라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쭉 빠져나가고, 이 상태에서 얘를 동시에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검정기 내부는 전자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는 방법이잖아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접촉을 시켜요.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직접 접촉을 시켜버리면 이 접촉된 플러스를 따라서 안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얘가 뭘로?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게 된다?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방법도 똑같아요. 얘랑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키려면은 대전되지 않은 누구에다가? 검전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직접 이렇게 접촉을 시켜버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검정기 안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대전체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 검정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 플러스로 대전시키려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정전기 유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접지와. 자,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윗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랫부분은 정전기 유도로 플러스가 대전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접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여기 대전체가 마이너스여서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청력 때문에 손가락을 따라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플러스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여기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이 대전체의 전하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안으로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 띠게 된다? 전자의 양이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전자가 들어오고 나갈 거냐는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청력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인력 때문에 손가락에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가까이 가져간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마이너스면은 청력 때문에 손가락으로 빠져나가고, 플러스는 인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검전기 안으로 전자가 타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개념 속속 문제 풀어봅시다. 자, 6번은 55X입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대전되지 않는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대전체하고 가까운 곳은 반대 전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A 부분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가져갔대요. 자,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이 가까운 쪽 A 같은 경우에는 반대 전하인 플러스를, 먼 쪽인 B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하인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야 되겠고, 대전체하고 금속 막대 A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8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내부의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을 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로 전자가 따라왔기 때문에 먼 쪽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자, 검전기의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뭘 받아요? 인력을 받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대전체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금속판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금속판은 전자가 오니까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 그래서 금속박은 결국에는 뭘로 되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니까 벌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검전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전 여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진 전자의, 물체가 가진 전자의 개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다 적다라고 하는 상대적 양은 알 수 있지만 대전된 전하량 비교 가능하고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전기를 통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 문제예요. 그래서 확인 문제는 OX5예요. 자, 2번이 틀린 이유. 과정 2에서 보면은 검전기의 금속판은 과정 2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정 2,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질렀으니까 플라스틱 막대 자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고, 따라서 금속판은 정전기 유도 때문에 플러스, 금속박은 정전기 유도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위의 실험에서 3에서 검전기에 털가죽을 가까이 가져갈 때 금속 박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검정기에 뭘 가져갔습니까?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전체와 플러스 대전체인 털가죽과 전자의 인력에 의해 전자가 어디로? 금속 판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이 금속 이 사이에 청력이 작용을 해서 벌어지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유제 1번 한번 봅시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빈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갈 때 알루미늄 캔의 전하 분포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은 한 종류만 알루미늄 캔이 갖고 있을 수는 없고 플라스틱 대전체를 갖고 갔으니까 전자가 딸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한쪽 끝에 은박 9를 놓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그럼 여기가 정정 유도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 은박구하고 금속 막대 사이에서 다시 또 뭐가 일어나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C는 플러스, D는 마이너스 대전이 돼서 B, C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는 A하고 D 또는 B하고 A하고 여기가 플러스죠. B하고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는 곳은 A하고 C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다음 유제 3번은 자, 이게 이제 이번엔 접촉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금속구 A를 접촉한 후에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접촉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한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전 유도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은 플러스가 대전이 된 상태에서 두 개를 떼어버리면 상대적으로 A쪽에 전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면 A쪽은 마이너스로 B쪽은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기 문제죠. 자, 유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러면 A는 뭘로 대전되겠어요? 플러스로 정정 유도 때문에 B하고 C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뿔마마 하니까 3번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여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금속판에 손가락을 댈 때, 자, 이 상태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버리면 손가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대면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인력이 작용을 해서 요 안으로 따라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얘가 많아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결국엔 많아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안에 전자가 들어가서 약간 어떻게 됩니까? 상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 플러스를 얘네가 없애버리잖아요. 서로 같아지니까 전기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체 안에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전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대전체의 전자가 증가하지는 않네요. 대전체. 여기서는 똑같은 거고 선생님이 문제 잘못 봤네. 대전체가 아니라 이 검전기의 전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에서 검전기로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동시에 떼어버리면 얘는 뭘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검전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기출문제로 내신 쏙쏙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2, 2번에 2, 3번에 1, 그 다음에 4번은 1, 5번에 2, 6번에 3, 그 다음에 7번에 3,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5, 11에 3, 12에 4, 13에 3, 14에 1, 그 다음에 15에 5, 16에 1, 17에 4, 18에 4, 19에 5. 이 검정기 문제가 여기 마찰 전기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네, 제일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4, 21에 1, 22에 2, 23은 4, 24에 2, 그 다음에 25번은 그림은 고무 풍선과 명주홍겁을 마찰하기 전하고 후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일단은 마찰 전에는 둘 다 중성인데 마찰하고 나서는 즉 명주홍겁에서 고무풍선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찰 후에 고무풍선은 전자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 명주홍겁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화. 일과 같이 전화를 띄는 까닭은 결국에 어디에서 어디로요? 네, 명주홍겁에서 고무풍선으로 네,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6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가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은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먼 쪽은 같은 전하인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금속 막대 가와 나의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를,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체의 청력 때문에 가에서 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쵸?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그 다음 27번. 오른쪽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빈 알루미늄 캔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플라스틱 막대가 플러스로 돼 있던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던 무조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가까운 쪽은 얘하고 반대 전화로 대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뭘로 대전돼 있던 간에 무조건 반대 전화로 대전이 되니까 인력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B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즉 알루미늄 캔이 움직인 까닭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 얘 전화 종류는 몰라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대전체인 플라스틱 막대와 반대 전하로 대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이 5, 2번이 4, 3번은 5번입니다.